자, 첫 번째, 한비자. 첫 번째 시간,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이 대목입니다. 한비자 내저설 하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부부가 기도하러 갔는데 부인이 말했다. 저희가 배 100피를 공짜로 얻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물었다. 왜 그것밖에 바라지 않소? 이보다 많으면 당신이 첩을 얻을 테니까요. 아니, 지난주에 부부의 세계 했는데 왜 또 계속이야? 부부의 세계? 자, 탐구생활 들어갑니다. 부부 일심동체 가능할까요? 아니,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주역 계사 상편에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연 기취열한. 자막 나가죠? 네. 나갈 겁니다.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연 기취열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이야, 너무 감동받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이 난초 향과 같다. 좋은 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은 그것이 두 사람이 남녀의 사랑인지 또는 어떤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지인지 뭐 아니면 부모 자식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동료인지 상관없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마음이 같고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위나라의 부부 이야기,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주역에 나오는 이 말은 두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고 하나로 뭉친다 이런 얘기겠죠.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라고. 그 마음이 둘이면 어떻겠습니까? 둘이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펼치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동지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얻게 되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사람의 사랑을 가지면 그만이죠. 좋은 향이 나면 사랑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난초향 같은 언어를 주고받으며 같은 마음을 품은 두 사람, 이들은 그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준비가 된 셈이지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연인, 신혼의 부부가 가져야 할 두 가지는 하나의 마음과 난초향 나는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비자의 저 에피소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비 선생은요, 그의 책을 통해서 인간은 본래 제 이익만 추구하기에 법으로 제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3배 100필이 공짜로 생기면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정도지만 그보다 많이 얻게 되면 남자는 새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에게 막강한 힘과 파워와 부가 있다면 중국 서진 시대의 황후 가남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씨예요. 257년에 태어나서 300년의 세상을 떠난 그런 황후인데 남편이 황제잖아요. 그런데 황자가 백치야. 이게 좀 모자라요. 그래서 만족을 못했어. 그래서 이 가남풍이라는 황제는 밤마다 젊은 남자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즐깁니다. 뭐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죽이는 거죠. 황후니까, 황제의 부인이니까 젊은 남자를 불러들여서 즐기고 나갈 때는 시체가 돼서 나갑니다. 야, 이건 무슨 엽기입니까? 권력이 인격을 능가하면 인간은 누구나 악마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규격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욕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다. 이게 한비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백년해로란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요. 희소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어떻게 해로합니까? 100년을 같이 늙어간다는 뜻인데 20살에 결혼해서 120살에 죽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말은 그렇고 옛날에는 뭐 15살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90까지 살면 그것이 거의 100년 해로겠죠. 제가 했던 글쓰기 교실의 제자 한 사람은요. 7년마다 파트너를 바꿔서 살아야 하는 미래 생활에 대해서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여기서 꼭 남녀가 아니어도 돼요. 남남 또는 여여가 만나서 7년을 살다가 헤어져야 돼. 법적으로. 둘이 동의하면 7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14년 이상은 못 살아. 아무리 좋아도. 그게 그 나라의 법이랍니다. 저의 글쓰기 제자가 쓴 SF 소설이에요. 그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014년에 나온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98세의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의 사랑을 그린 영화예요. 98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제 98세 돌아가시고 그때 할머니 89세예요. 9살 차이죠? 나는 그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조병만 할아버지인데 그 조병만 할아버지의 행동이 굉장히 로맨틱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그 할아버지가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라서 또는 로맨티스트라서 그랬을까? 살짝 의심스럽기도 해요. 왜? 꽃을 꺾어서 할머니 머리에 꽂아주고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손을 꼭 잡고 걷기는 하는데 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왠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아버지만큼 호응을 안 해. 이 리액션이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순전히 저의 느낌입니다. 예. 어쩌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할머니한테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살짝 요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 전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말 그대로 몇 년을 산 거냐면요. 한 70 몇 년, 8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오랜 세월 보부로 지내면서 서로 상처 한 번도 주지 않고 살았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뭔가 할아버지는 잊었지만 할머니는 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 왜 이렇게 삐딱하냐? 너만 그래 뭐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긴 그래요. 할머니는 웃어도 한박 웃음이 아니야. 그리고 반응을 해도 막 열광하진 않아. 할아버지 혼자 좋아해. 백년회류를 하려면 그 세월만큼의 상처와 용서와 무덤덤함과 약간의 무시가 필수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가 옳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장면.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간경화로 죽었는데 그분의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울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중인데 끼니 때마다 밥을 너무 잘 챙겨 드시더라고. 씩씩하게. 상을 치르고 다음 주부터 바로 여행 동호회에 나가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간다는 소식. 과연 이들에게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남은 생을 우울해할 수는 더더욱 없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 건 또 더 모순 아닌가? 아니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밥을 그렇게 잘 드시나? 나 같으면 밥이 안 넘어갈 텐데. 세 번째 장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 20년 정도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 장례식장을 계속 지키질 않더라고요.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난. 아니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바쁜 일 있나? 밤에는 잠도 딴 데서 자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뭘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또 눈치챌 수가 있기 때문에 쇼윈도우 부부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저도 뭐 이런 말한 입장은 못 돼요. 솔직히. 자 그렇습니다. 네.